대학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종종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방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팀플을 하느라 도서관에 있기도 했죠. 낮에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고 시끌벅적한 곳이었지만 저녁이 되면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하고 어두운 복도만 보였는데요. 이럴 때 홀로 복도를 걷고 있으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늦은 저녁 캠퍼스에 남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여러분, 혹시 밤늦은 캠퍼스를 혼자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캠퍼스가 복도마다 폐광처럼 어두운 네모난 구조의 낡은 건물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이상해질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학교에 늦게 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언니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온 것 같았어. 그건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준비하던 어느 겨울, 저희 연구실에는 여자 선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석사과정 마지막이었고 그 시점에는 교수님 바로 밑에서 사실상 연구실을 책임지는 분이었지요. 그 언니는 저와는 달리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수님 일정에 따라 회의도 챙기고 실험실도 정리하고 연구과제 자료도 정리하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가 되어도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연구실이 있던 건물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정사각형, 미음자 형태로 복도끼리 연결되어 있어 한 바퀴를 돌면 마치 운동장을 도는 것처럼 순환이 가능했습니다. 그 건물은 낮에도 좀 으스스했는데 밤이면 형광등조차 어둡게 느껴졌고 복도 끝을 보면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에 밤에 미음자 복도를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 저는 웃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언니는 공부 잘하고 조용하고 늘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의외였습니다. 밤에 혼자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괜찮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운동 좀 하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건물은 밤 12시까지는 복도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중간중간 CCTV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저는 이미 집에 있었죠. 전화기 너머의 언니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울먹이듯 말했죠. 진이야, 나 지금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제발 누구 좀 불러줘. 너무 놀란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언니는 연구실에 혼자 있었는데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목소리에서 뭔가에 완전히 겁을 먹은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학교 근처 기숙사에 살던 여자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후배는 당황하면서도 연구실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후배가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언니는 조용히 그 좁은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말없이 멀리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후배는 언니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멍한 눈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죠. 후배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리를 흔들고 거의 울먹이면서 그만해요, 진짜 무서워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너 여기서 뭐해? 그 표정은 정말 무언가에 홀렸다가 돌아온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고 후배도 너무 놀라서 같이 울며 연구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언니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손을 떨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고 후배는 어쩔 줄 몰라 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두 사람과 통화가 되었고 셋이 함께 근처 소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는 천천히 그날 겪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후배는 옆에서 말없이 눈치만 보고 있었고 소주병 하나를 앞에 두고 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있었어. 교수님 퇴근하시고 나 혼자 연구실에 남았고 채점도 하고 출력물도 정리하고. 언니는 평소보다 좀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쯤이었고 오늘도 좀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따라 몰아서 일을 하느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몸이 좀 뻐근해서 복도라도 돌자 싶었다는 겁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복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대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약간 무섭긴 했지만 그리 낯설진 않았답니다. 이제는 이 복도를 밤에 걷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죠. 걸었어. 그냥 빠르게 걷는 정도? 땀날 정도까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가벼운 거야.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늘 그렇듯 중간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모퉁이를 돌고 창문 옆을 지나며 그냥 똑같은 회전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회색 패딩을 입은 덩치 큰 남자. 키가 꽤 크고 등을 약간 굽힌 채 무겁게 발을 옮기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연구실 사람인가 싶었어.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언니는 별 의심 없이 그 남자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워낙 길고 또 그 건물 구조 특성상 모퉁이만 돌아도 금세 안 보이기 때문에 자주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남자가 다시 저 앞에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했어. 내가 분명히 따라 걷고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남자가 또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또 같은 자리에 남자가 서 있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건물이 거울처럼 보여서 그런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언니는 뭔가 무서워져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걷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따라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묘하게 그때부터 머릿속이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데도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어. 그만 걷자, 쉬자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무조건 걷는 거야.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언니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을 돌고 돌았습니다. 처음엔 5바퀴만 돌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8바퀴, 9바퀴 몇 바퀴를 돌았는지도 가물가물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설 때마다 저 앞에서 남자의 등이 슥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내가 그렇게 본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확실히 봤다는 느낌은 있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언니는 그 남자를 놓쳤습니다. 계단을 돌아서 올라가려는 순간 남자는 이미 저 멀리 다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이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대요. 그제야 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거칠었으며 다리는 후들거렸답니다. 이마에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작았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끊겨있는 듯한 속삭임? 근데 그 말이 분명히 내 등 뒤에서 들리는 거야. 언니는 처음에는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인가 싶어 고개를 들고 복도로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옅게 들리고 있었대요.
절대 커지지 않고 아주 낮은 주파수의 목소리처럼 복도 어딘가에서 따라붙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상한 건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입에서는 침이 바짝 말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속삭이던 그 소리가 복도 반대편 모퉁이에서 휙 돌아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걷던 존재가 이젠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언니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숨이 차올라 의식을 희미했고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끊기듯 이어지는 중얼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최대한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몸을 밀어 넣었대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그지도 못한 채 그냥 등 뒤로 벽에 몸을 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억이 좀 흐려. 뭘 들었는지도 확신이 없는데 그 소리는 계속 내 바깥을 돌고 있었어. 복도에서 들리던 중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들리더랍니다. 처음엔 몇 분에 한 번씩 쓱 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느낌의 발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속삭임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의 말이었지만 단어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고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먹하게 울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3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아 누군가가 화장실 문 앞을 지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발소리와 말소리가 함께 겹치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 점점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고 싶다. 그냥 파편처럼 흘러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그 말이 보고 싶다였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또 하나의 단어, 바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언니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죠.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이름이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불러내는 듯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 보경아, 보고 싶다. 나와줘. 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점점 사람의 말이 아닌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낮게 읊조리듯이 시작하더니 점점 음성이 틀어지고 마치 기계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 불규칙한 진동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게 가장 무서웠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듣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니는 몸이 굳은 채로 입도 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눈앞에 서 있을 것 같았대요.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화장실 안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벨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고마웠어.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지. 그렇게 몇 초 동안 화장실 안에는 진동하는 벨소리만 울려 퍼졌고 벨이 멈추자 이상하게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에 복도는 고요했고 그 존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정적 속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대요. 그렇게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언니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이 안에 갇힐 것 같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졌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렸고 살짝 당겨본 순간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제야 비틀비틀 걸어 연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계단 옆 연구실. 언니는 무릎을 꿇듯이 걸어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연구실 문 앞에서 넘어졌을 때 등 뒤에서 너무도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쳐 갔답니다. 언니는 거의 기어들듯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시간 감각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그저 눈을 감을 수 없어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고 했지요. 그게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1시간 가까이였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인지 실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그 사람이, 아니 그 남자가 나한테 보고 싶다고 말한 건 맞아. 근데 그게 나를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찾고 있는데 그걸 나로 생각했던 거야. 대체 누구를 그렇게까지 찾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보려고,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언니는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 저희끼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쉬쉬했죠. 대체 그 남자는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누구를 그렇게 찾았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 언니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걸어가던 남자가 이제는 뒤에서 쫓아오는 걸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화장실에 숨어있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고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경우 이 건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귀신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걸 보니까 죽어서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간절한 게 있겠죠. 그게 원한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유야 뭐가 되었든 정작 밤새도록 건물에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인 건 확실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파과에서도 대학원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긴 사방이 귀신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파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파과 M교수였습니다.